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을 때 검찰은 조사 한 번 없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고 모든 언론은 검찰이 불러주는 의혹을 사실인 양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스토리텔링식 조국 죽이기 그 본질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긴 한데 저희 딸내미가 장학금을 200만 원 3번 3학기에 총 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저를 어떻게 기소했나 하면 딸내미가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면 제가 600만 원을 안 쓰게 된 거 아닙니까? 덜 쓴 만큼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갈 때마다 재판 법정에 가장 중한 범죄가 모니터에 뜹니다. 조국 제 이름이 있고 뇌물죄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뇌물 등 피의자로 제가 됐어요. 물론 저는 그건 무죄가 났습니다. 너무 사실 불쾌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자식의 장학금으로 부모가 기소된 사례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제가 그래서 억울해서 상고를 한 거 아닙니까? 1심은 무죄 났고 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립니다. 기소만 딱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고통은 기소당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재명 요새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법정 가요. 사람 잡는 겁니다. 앞단에 그런 기사들 가짜 뉴스들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부 사실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건데 가짜 뉴스들 쫙 뿌려서 조국 대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2019년 시점에 저는 다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모펀드로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축제한 권력형 비리범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전국의 신호등 전멸등을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맞아. 전국 신호등 아시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싶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조국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축제를 했다. 정치자금 만들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네. 보고를 했고 근데 지금 그건 제가 기소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 오촌 조카가 세웠던 회사의 실소유주다. 저다. 네. 생각나세요? 생각도 안 나지? 근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실소유주 아니다. 매일매일 하던 데는 뉴스 공장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때 낙인을 딱 찍고 제가 ATM에서 5천만 원인가 보냈고 제 오촌 조카가 그걸 운영했고 그 배후에 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전멸등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공사에 뭐 해가지고 싹 쓸었다. 실제 분석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보도가 안 됐고 저는 보도가 그런 안 됐어. 상태에서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생명이 끝나 있었죠. 그때 뉴스 공장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김어준 공장장에게 깊은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쌓인 블록 위에 아무리 잘 맞춘다 해도 그 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공백을 없애려면 잘못된 자리까지 되돌아가 다시 쌓아야 합니다. 조국 사면은 바로 그 되돌림이고 대장동과 대북송금처럼 사모펀드와 표창장이죠. 본질은 프레임이고 민주주의의 완성은 이 프레임을 깨는 법의 습득이며 우리가 끝내야 끝이 납니다.